234페이지 19번부터 볼게요. 234, 19번. 아유, 내일부터가 토일, 월이 연휴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네, 내일하고 모레는 특강 있고, 월요일 날도, 여기도 합반 수업 하시네. 네, 어차피 민계공 수업이 그런 거 걸리면 쉬는 날이 있을 턱이 없어. 그래서, 걱정해요. 그날 원주 가는데 강원도 쪽이라 연휴 끝이라 차 엄청 막힐 텐데. 에이구, 걱정입니다. 천안은 그래도 올라가실 때 기차도 있고 방법이 많잖아요. 그리고 누구지? 공포 선생님은 댁이 저 옆에 세종시니까 옆에 그렇게 슉 가면 되니까 별로 안 멀잖아요. 근데 걱정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엄청 막히던데. 234페이지. 기차는 또 표류도 없어요. 기차 타고 가면 또 문제가 기차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요. 기차역에서 청량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KTX 타고 가면은 좋긴 한데 40분 안 걸리죠. 서울역까지. 네, 30몇 분인가 밖에 안 걸리는데 서울역에서 집에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지하철 타고. 택시 타면 2만 원. 나라시가 있어요. 나라시. 서울역 가면 이제 잠실 가는 나라시 택시 있어요. 같이 타고 이렇게 10,000원씩 정도 내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그냥 차 끌고 다니는 게 낫더라고요. 234페이지 19번 보시면 다음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으로 묶인 것. 이렇게 나왔는데 틀려주시면 좀 곤란하죠. 이건 다 맞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믿기로 했어요. 믿어보기로 했어. 믿다가 발동을 찍히는 일이 있어도 믿어보기로 했어요. 이제 원서 접수까지 한마당에 어쩌겠어. 그래서 일단 가번의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봐야 되니까 기억번은 빼야겠죠.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고 나번에 있는 내부 수익률법은 이게 어디로 분류되는 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분류되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애로 봐야죠. 그래서 나는 들어가는 애고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인데 지금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건 없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 할인 아니면 현가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할인자 들어가는 건 없고 그 구체적 내용만 집어든 거고 그 다음에 마번에 보니까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죠. 그러면 마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 안 들어가고 마 들어가는 거 찾으니까 답은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나에 있는 내부수익률법이나 다에 있는 수년제가치법 그 다음 사에 있는 수익성지수법은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부르니까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로 보시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투자 분석의 기법들 다 집어넣은 거니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애와 고려하지 않는 애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부터는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인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 22번 봐요. 다음은 순현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찾으렵니다. 그러면 1번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후 투자 의사결정을 행하니까 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한 종류다 이 말이죠. 그럼 1번은 맞는 걸로 봐야겠고 2번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지를 할인할 때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할인율은 누구 쓴다? 요구 수익률 쓴다 그랬죠.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할인율 누구 써요? 요구 수익률 써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 가치와 투자 시점에 타인 자본을 포함한 총 투자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럼 지금 돈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 있는 돈,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지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줄여서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현금 유입의 현가라고 읽을 수 있죠. 그럼 그 뒤에 있는 돈, 투자 시점에 타인 자본을 포함한 총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현금 유출의 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특징 설명할 때 현금 유입은 항상 어떤 돈을 기준으로 한다? 세후값. 현금 지출은 뭘 기준으로 한다? 지분 투자액. 그러면 지금 현금 유입은 어떤 돈을 기준으로 한지는 안 써놨죠. 근데 뒤에 있는 현금 유출은 타인 자본도 포함한 총 투자액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총 투자액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지분 투자액 기준이니까 얘는 어떻게 바꾸셔야 돼? 타인 자본을 제외한 지분 투자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맞는 지문으로밖에 안 나왔어요. 맞는 지문으로밖에는. 근데 2번처럼 나왔을 때, 즉 현금 유출액이
타인 자본은 제외한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나왔을 때 맞출 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세요. 수입은 현금 유입은 뭐 기준이다? 세후가. 현금 유출은 지분 투자액. 이게 특징이라고 아까 설명했던 거.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 순현가는 0과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값이 0보다 크면 투자한다고 그랬고, 그 값이 0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손실은 안 보는 거죠. 정상적인 이익은 보니까 얘는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순현가법은 부의 극대화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평가 방법, 즉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는 거고. 5번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나눈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될 텐데 1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갖지만 두 방법의 의사결정 결과가 항상 동일하다? 동일한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2번은 순현가법이라고 제목은 달려있지만 사실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개념 내지는 특징 물어본 거죠. 똑같은 거니까 23번은 안 풀어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 2번에 있는 지문이 뭐냐면 23번에 2번. 내부 수익률법에서 재투자의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어디 있을 거요? 26번에 또 있긴 한데 이거로 그냥 설명할게요. 거기 그 23번에 2번 지문은 요약집에 어디를 잠깐 가보시냐면, 요약집에 144페이지를 가보시면 144에 양가로 6번에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 비교해놓은 표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그 순현가법은 아까 이 돈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현금 유출과 유입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 누구 쓴다? 요구수익률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재투자율로도 활용돼요.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 누구 써요? R값. 내부수익률을 직접 구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차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재투자율 또는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인 거와 내부수익률인 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수입을 현재 돈으로 할인할 때 쓰는 할인율이기도 하지만 이게 재투자율로도 활용돼요. 그럼 그 재투자율을 요구수익률로 쓸 때와 내부수익률로 쓸 때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 요구수익률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렀어요? 지난주에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실현수익률 할 때 요구수익률은 대안적 수익률 또는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도 불렀죠. 그럼 여기서 대안적 수익률이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수익률이 달성 안 되면 또 다른 투자안을 찾아 나서겠죠. 그러면 그래서 대안적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재투자율로 이 대안적 수익률을 썼다는 건 재투자할 때 그 부동산에만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안적인 투자안들도 같이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은 뭐였어요? 그 투자안 자체의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재투자율을 내부 수익률을 쓴다는 건 재투자는 항상 어디에만 재투자한다? 그 부동산에만 다시 재투자한다는 걸 뜻해요. 그럼 재투자 대상을 고려할 때 그 부동산에 재투자만 하는 걸 고려하는 내부 수익률법과 여러 개 같이 고려하는 순현가법 중에서는 누가 더 타당하겠어요? 당연히 순현가법이 훨씬 타당한 거지. 그래서 아까 지문 23번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 할인율, 재투자 수익률로 누구 써요? 내부 수익률 쓰죠. 그럼 이 부동산에만 다시 재투자하는 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거기다만 재투자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활용된다? 순현가법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번에 2번 지문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답은 4번이잖아요. 4번. 아까 수익성 지수 구할 때 뭐로 나누는 거다?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 거랬죠. 그래서 나누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혼동시킨댔죠. 또 이걸 되게 즐겨 또 이분은 쓰신 분은. 그래서 누구를 누구로 나누는 건지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출을 유입으로 나눈 거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죠. 나머지는 다 봤던 지문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26번 가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종합한 거. 26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거 찾으래요. 1번. 내부 수익률은
예상된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와 현금 유출의 미래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니죠.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가. 현금 유출도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가. 이렇게 내는 게 제일 치사한 문제들이죠, 뭘. 그래서 미래 가치가 아니라 다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고,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지면 순현가는 얼마가 되니까? 0. 수익성 지수는 1. 이 될 때의 할인율 구한 겁니다. 2번, 재투자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쓰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그 부동산에만 재투자하는 걸 가정한 거기 때문에 다른 투자안까지 고려하는 순현가법보다 투자 판단의 준거로 더 선호된다? 가 아니에요. 하나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고려하는 순현가법이 훨씬 더 타당한 거로 봅니다. 3번,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 이것도 순현가 이렇게 계산 안 하죠. 뭐에서 뭐를 빼야 돼?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야죠.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는 그 순현가가 어떤 애를 선택한다? 가장 큰 애. 그럼 3번도 틀렸죠? 뭐가 틀린 거예요?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 바꿔줘야 되고. 4번,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유출의 현가를 현금 유입의 현가로 나눈 비율. 이것도 아까도 풀어봤지만 바뀌었죠? 그래서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익성 지수는 나눈 거니까 0이 아니라 1. 그럼 두 군데 틀렸네요. 5번,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에서 수익성 지수법과 순현가법은 결과가 서로 어떨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뭘 기준으로 했다면,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했다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순현가법. 그래서 5번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물어보는 문제들은 별로 안 어려워요. 할인현금수지 분석법도 말로 나오는 건 별로 안 어렵고,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얘기 드렸던 뭐예요? 이해 제일 안 되는 게, 현금 유입은 어떤 거 기준? 세후.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은 뭐 기준? 지분.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로 묻는 문제는 나와도 별로 안 어려우니까 맞출 수 있고, 문제는 뭐예요? 그 뒤부터 나와 있는 27번부터 쭉 나와 있는 계산 문제들. 그 중에서 27번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을 텐데, 27번은 우리가 배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걸 이해하기에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 27번은 그래서 풀어보시라고 한 거. 투자자 갑순 씨는 현재 10억 원을 지급하고 임대형 건물을 구입하려 한다. 첫 한 해의 순 운영소득은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녀는 1년 동안만 이 부동산을 운영하다가 이 건물을 다시 11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순현가는 얼마인가? 이런 분들이 제일 좋죠. 내가 만약에 이분의 중개를 맡았으면 1년 만에 2번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뭐 구하래요? 순현가 구하래요. 순현가.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순현가 어떻게 구한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면 돼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요 돈하고 요 돈의 크기만 계산해서 빼기만 하면 되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주절주절한 설명들은 결국 이 금액과 이 금액을 구하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일단 현금 유출부터 확인해 봐요. 현금 유출은 이 부동산 살 때 들어간 돈이죠. 그래서 맨 앞에 보니까 현재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려고 한대죠. 그럼 이 10억 원이 뭐예요? 현금 유출이요. 근데 이건 언제 이렇게 산대요? 현재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현재라는 말은 이미 이 돈이 언제 가치니까? 현재 가치니까 이거는 다시 현가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요 10억 원이 뭐예요? 현금 유출의 현가예요. 근데 그 뒤에 현금 유입을 구해야 되는데, 이 현금 유입을 지금 금액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 부동산을 운영해서 첫 한 해 동안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1억 1천.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매년 이 부동산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득 또는 영업수지.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 부동산 운영하다가 이걸 1년 후에 다시 되판다고 그랬죠. 얼마에? 11억에. 그럼 그 11억은 이 부동산 팔아서 버는 자본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함께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금액 계산한 거, 이 금액 계산한 걸 더한 게 현금 유입이에요. 그러면 소득이득은 얼마가 있는 거고? 1억 1천. 자본이득은 11억 있는 거죠. 근데 이 돈은 언제 돈?
1년 후에 미래돈이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1년 후에 미래돈이고 알아야 될 건 뭐니까? 현재 돈이니까. 이렇게 미래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배운 게 뭐다? 화폐 시간가치 계산.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예요? 1년 후에 미래돈을 언제 돈으로 바꿀 때? 현재 돈으로 바꿀 때 제일 많이 써먹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돈은 미래돈이고 이 돈을 언제 가치로 바꾸려면,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현가를 계산하면 되죠. 근데 그 현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미래 가치에다가 얘 이름을 딴 개수 곱하면 된다며요. 그럼 뭐 곱하시면 돼? 현가 개수 곱하면 되지 뭐. 근데 이 돈들은 아무리 봐도 1년만 이 부동산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얘도 몇 번만 발생하는 거? 한 번. 얘도 한 번.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를 구하는 거니까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그 모양도 반드시 외우랬습니다. 제일 많이 써먹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1 플러스 R에 N승 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에 N승 분의 1을 곱해서 현가 계산하시면 되지 뭐.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돈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 그럼 얘는 N은 얼마? 1. R은? 그래서 할인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 누구 쓴다고 그랬습니까? 요구 수익률 쓴다며. 그래서 단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그래서 10%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 쓰니까. 그럼 얘는 0.1. 그럼 1.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1억. 얘도 1.1로 나누면 되니까 10억.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얼마가? 11억이 현금 유입의 현가. 거기서 뭘 빼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 10억 빼니까 수년가는 얼마? 1억. 그러니까 27번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지금 설명드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개념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27번은 풀어보시고 실제 시험은 이렇게 자세히 안 내줘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내주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이해하시라고 풀어보는 겁니다. 실제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낸다? 28번, 29번, 30번처럼 내줘. 31번까지. 그래서 30번 하나 풀어볼게요. 30번. 다 문제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30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내는 틀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틀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문제가 나올 때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도 있다. 그래서 투자사업이 하나만 나오면 쉬운 문제인 거고 얘를 몇 개 낸 거예요? 4가지 투자사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했던 이 작업을 몇 번 하셔야 돼? 4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다. 이건 뭘 준 거다?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N값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질 때 지금 29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31번도 그렇고 다 사업기간이 얼마라고 나와요? 1년이라고 나와. 그럼 그 사업기간 1년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무조건 1년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그건 뭐 준 거다? N값 준 거예요. N값. 어디에 들어가는 N값?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N값. 근데 이걸 왜 1년밖에 안 주냐면 이게 2년 되는 순간 똑같은 돈이 2번 발생하는 거네요. 그럼 누가 돼버려? 연금 돼버려요. 연금.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현재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기간은 몇 년으로 나온다? 1년. 그럼 그거 보고 뭘 찾아라? 현가계수 들어가는 N값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한다. 그럼 이거 왜 준 거예요? 현금 지출은 초기에 발생한 언제 돈이다? 현재 돈. 그 다음에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 그럼 이 사업 말기는 1년 후잖아요.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그럼 이 현금 유입은 언제 돈으로 봐라? 미래 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래 돈은 다시 언제 돈으로 바꿔야 돼요? 현재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현가 계수. 그럼 그 현가 계수에 들어갈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R값 필요하죠. 그래서 그 R값을 할인율로 주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로 주거나. 그럼 바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할인율밖에 안 바뀌어. N값은 1년만 무조건 준다고 그랬고 사업 초기에는 현금 지출 발생한다. 이거는 현재 돈 줬다는 얘기고 사업 말기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그럼 얘는 수입은 미래 돈으로 보라는 거니까 이거는 약속이 돼 있는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뀔 건 누구밖에 없다?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R값 말고는 바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들은 항상 뭐만 바뀌는 거예요? R값만 바뀌어요. R값. 그걸 요구 수익률로 줄 수도 있고 할인율로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R값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제 내는 패턴이 그거예요. 항상.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와 뭐를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가지 투자안에 대해서 순영가와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 찾아라? 가장 큰 값들이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순영가랑 수익성 지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투자안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투자안 중에 A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A만. 푸는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일단 현금 지출이라고 돼 있는 돈은 언제 돈으로 인식한다? 현재 돈. 그럼 현금 유입이라고 주어져 있는 돈은 1년 후의 미래 돈이죠. 근데 순영가를 구하든 수익성 지수를 구하려면 얘는 이미 현재 가치니까 별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언제 돈이니까 1년 후의 미래 돈이니까 1년 후의 미래 돈을 언제 돈으로 바꿔야 돼요? 현재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은 어떨 때 써먹는다? 지금처럼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꿀 때. 그 중에서도 1년 후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는 게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뭐 하면 돼?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고 이게 나한테 주어진 돈이잖아요. 그러면 구해야 될 돈이 현재 가치니까 구해야 될 돈의 이름을 딴 뭐만 곱해라? 계수. 그래서 현가계수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1년 후에 딱 한 번 발생한다면 사업기간 1년이니까 그럼 뭘 갖다 쓰시면 돼?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래서 어떻게 생기네? 1 플러스 R에 N승 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N은 얼마고? 1. 할인율만 계속 바뀌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할인율이 얼마를 했으니까 10%니까 0.1. 그러면 1.1 분의 1을 곱한다는 건 1.1 분의 1을 곱한다는 건 결국 얼마로 나누시면 돼요? 1.1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힌트,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현금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돈들을 어차피 현가계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 현가계수를 곱할 때는 항상 1에다가 얼마를 더한 값, 할인율을 더한 값으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부터 확인해요? 나머지는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오는 문장이랬잖아요. 사업기간 1년이다. 현금 유출은 현재 발생한다. 현금 유입은 미래만 발생한다. 이건 어차피 주어지는 약속이니까. 무조건 뭐만 찾으셔서 할인율만 찾아서 무조건 어떻게 해라? 1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할인율을 더해서 그 값들을 어떻게 하고 계셔야 돼? 나누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나는 이걸 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계산기 딱 꺼내놓고 뭐 하고 계셔야 돼? 1에다가 얼마를 더한 값으로 할인율 더한 값으로 뭘 나누셔야 돼? 현금 유입액을 나눠서 그 옆에 쓰고 계셔야 돼. 그래야 시간 안에 풀 거 아니에요. 이걸 읽어보는데 30초 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데 2분쯤 걸리고 그것도 해석해갖고 계산하는데 한 5분씩 걸리면 이거 풀려면 10분이에요, 10분. 그렇게 풀어서는 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는 틀이 무조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확인해라? 할인율 확인해서 그 할인율에다 얼마를 더한 값, 이를 더한 값으로 나누고 계셔야 돼. 그렇게 해서 그 구해진 값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A항 같은 경우에는 6,908원을 얼마나 나누신 거예요? 1.1로 나누신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계산기가 해줄 테니까. 그럼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영가랑 수익성 지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영가 쓸 칸하고 수익성 지수 쓸 칸을 마련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그걸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영가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구한 거랑 이걸 어떻게 해? 빼면 순영가인 거고 이거로 나누면 뭐요? 수익성 지수지 뭘.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뭐가 해줄 테니까 계산기가 해줄 테니까 이럴 때 계산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이거는 손으로 잘 계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28번이든 30번이든 그 뒤에 있는 31번이든 문제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계산한 걸 보고 좀 더 쉽게 답을 찾느냐 어렵게 찾느냐면 찾을 뿐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하시라. 할인율 찾아서 그 할인율을 얼마를 더해서 1을 더해서 무조건 현금 유입액들을 나눠서 그 값들을 쓰고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면 뭐가 되고 순영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그걸 얼마 안에 끝낼 수 있어야 1분 안에 4개의 투자안에 대해서 끝낼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계산기 꺼내놓고 1에다가 할인율 더해서 나눠버리면 되니까.
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32번 하나 가보시고 32번은 문제 자체가 좀 달라요. 이것도 실제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닌데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얼만큼 잘 이해하실 수 있는가 때문에 푸는 문제입니다. 내부 수익률. 그럼 32번. 다음은 사업기간 1년. 이거 왜 준 거라고요? 현가계수에 들어간 N값 준 거예요.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한다. 그럼 이 현금 지출이라고 돼 있는 돈은 뭐로 봐라? 현재 돈. 그 다음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이건 미래 돈으로 보라는 거죠. 이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뭘 구해라? 내부 수익률을 일단 구하고 예상되는 투자 의사 결정 결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일단 여기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내시는 게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냈어요. 그럼 이거는 내부 수익률을 일단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부 수익률이 누구랑 동일하다? 기대 수익률과 동일했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발생 확률과 그때 수익 주어졌으니까 뭐 하는 방법으로?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일단 뭘 구하라는 거예요? 기대 수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대 수익. 기대 수익.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금 유입액을 아까 금액을 줬잖아요. 6,908원인가? 근데 이 금액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직접 구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구해봐라. 이거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확률에다 수익 곱하고 확률에다 수익 곱하고 확률에다 수익 곱해서 다 더해버리시면 되죠. 뭘? 그러면 0.5 곱하기 얼마? 5천. 0.5억이니까. 그럼 0.5 곱하기 5천 하면 얼마 나와요? 2,500. 그 다음에 1억 5천 곱하기 0.2. 그러니까 얘는 얼마? 3천. 그 다음에 2억 곱하기 0.3이니까 얼마? 6천. 그럼 2,500 더하기 3천 더하기 6천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1억 1,50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금 유입액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이 미래 현금 유입액이 현금 유입액 계산한 게 1억 1,500인 거죠. 따로 써야겠네. 기대 수익 구해본 게 1억 1,500인 겁니다. 그럼 이게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현금 유입으로 볼 수 있죠. 현금 유입. 이게 미래 현금 유입이잖아요. 언제 들어오는? 1년 후에 들어오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한다? 이 현금 유입을 언제 가치로 바꾼 거? 현재 가치로 바꾼 거와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바꾼 거를 어떻게 놓고 같다고 놓고 R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현금 유입액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뭘 구하시면 돼? 현재 가치 구하시면 되지. 그럼 어떻게 구한다? 여기다 뭘 곱해서? 현가계수. 현가계수. 어떻게 생기네?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근데 N은 얼마예요? 사업기간 1년이니까 1. 근데 R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거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내부 수익률이니까. 그럼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하는 식이고, 현금 유출은 얼마래요? 그 밑에 쬐끄맣게 써놨잖아요. 당구장 표시하고. 총 투자액 현금 지출은 모두 지분 투자이익으로 얼마다? 1억. 그럼 이 현금 유출액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금 지출은 현재 발생한다면 사업 초기에. 그러니까 얘는 이미 언제 돈이다? 현재 돈이다. 그럼 얘는 현가 계산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놓고? 같다고 놓고 요 R값 구하시면 되죠. 그 문제요. 그럼 실제로 구해보시면 이걸 구하려면 일단 1.15를 양쪽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없애야지 이걸 푸니까. 그러면 1 플러스 R에 1승이니까 생략할게요. 분의 1은 1.15 분의 1 이렇게 되죠. 양쪽을 1.15로 나눈 거 아니에요. 이렇게 1.15억으로. 그러면 억하고 약분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위가 똑같죠. 그럼 밑에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플러스 R이 얼마니까? 1.15니까 R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 1.15 빼기 1. 그럼 얼마? 0.15. 그럼 이거 퍼센트로 바꾸면 15%. 그렇게 구한 15%가 뭐예요? 이 두 개를 같게 만들 때 할인율, 내부 수익률.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누구를 비교하더라? 요구 수익률 비교하잖아요. 요구 수익률. 그 요구 수익률은 얼마로 줘주세요? 10%. 그러면 투자한 자체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15%라는 거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10%니까 투자한 자체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더 큰 거죠. 그럼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32번은 내부 수익률법을 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통해.
그래서 이게 풀리면 내부 수익률이 이해가 되신 거고. 아까 27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순영가법을 문제로 풀어본 거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 하나 풀어보면 그게 확실히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낸다? 이렇게 낸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 문제하고 요 문제는 이해하시라고 풀어본 문제고, 실제 시험은 이거 내고. 이렇게 내는 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렇게 낼 일은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문제 3개 풀어보세요. 계산 문제 중에 27번과 30번과 32번 세 문제를 풀어보는데, 27번은 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그 중에 이제 순영가법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보라는 거고, 그 다음 32번은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풀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 30번은 실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풀어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그 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쪽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도 못 풀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 다음에 33번부터는 승수법, 수익률법, 그 다음 비율분석법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뭘. 33번. 다음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거 찾아라. 1번. 총소득 승수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럼 귀찮으시더라도 그 옆에 계산식을 조그맣게 써놔요. 그래야 안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소득 승수니까 밑에는 누구 들어가야 돼요? 총소득. 위에는 총투자액. 그 다 쓰기 귀찮으시면 어떻게 해? 총 이렇게 써놔. 총분의 총.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위에 들어간 누구를 총투자액을 세전현금으로 나누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는 게 누구니까? 총소득이니까 총투자액을 누구로 나눠야 돼? 총소득으로 나눠야지.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순소득 승수 구하는 식 옆에다 귀찮아도 쓰세요. 뭐라고? 승수 앞에 있는 게 밑으로 가야 된다며. 그럼 밑으로는 누구 들어가? 순. 위에는 총. 그러면 위에 들어가는 누구를 지분투자액이 아니라 총투자액을 뭐로 나눈 거예요?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는 이거를 누구라고도 부른다?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본회수 기간이라 불리는 애는 순소득 승수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소득 승수가 누구를 뜻하니까? 자본회수 기간을 뜻하니까 이 승수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자본회수 기간도 길다라는 걸 뜻합니다. 4번 종합자본환원율은 누구랑 역수를 했다? 종합자 들어가는 거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으로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으로 구하는 승수는 누구밖에 없어? 순소득 승수. 그래서 종합환원율과 순소득 승수가 역수죠. 그럼 4번은 맞았네. 5번 세후 현금 흐름 승수 구하는 식 옆에다 써놔요. 귀찮아도. 밑에는 누구 들어가요? 세후. 위에는 누구 들어가? 지분. 그럼 위에 들어가는 누구를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투자액을 뭐로 나눈 거다?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죠. 24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못 푸는 분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드라마 보실 때 한지붕 세가지북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순돌 아버지가 나왔지. 아들이 하나 있어. 이름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이름에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걸 뭐로만 바꾸면 돼? 승수로 바꾸면 돼. 그러면 이 승수를 구할 때 들어가는 수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름에 나와 있다니까. 왜 이런 농담하면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 이거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해라. 승수 앞에 있는 거를 무조건 어디로 보내고 밑으로. 위로 들어가는 것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가 33번. 그럼 얘는 그 중에서도 좀 쉽게 된 거죠. 왜? 그냥 계산식만 물었으니까. 그 다음에 35번. 이건 계산하라고 된 거죠. 다음의 자료를 활용해라. 뭘 구래요? 순소득 승수. 즉 자본회수 기간을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그 순소득 승수 구하는 식을 일단 생각해 내야죠. 그럼 순소득 승수 어떻게 구한다? 밑에는 순, 위에는 총.
그 밑에 순소득 들어가고 위에는 총투자액 들어가면 돼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6개 보기 중에 뭐 한 번만 찾아내면 돼요. 총투자액과 순영업소득만 구하시면 돼. 그럼 총투자액은 얼마예요? 20억. 왜? 총투자된 돈은 얼마만큼 투자되는 거니까. 그 부동산의 가격만큼 투자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 20억 원이 총투자액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순영업소득은 얼마? 2억. 그럼 2억으로 20억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10. 그 답은 그래서 1번. 약이고 뭐일 필요도 없죠, 뭘. 36번은 이게 왜 갑자기 먼저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회수기간법으로 다음 투자자들의 타당성을 분석한다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거. 그럼 회수기간은 그 값이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좋죠. 그러면 짧은 회수기간이 제일 짧은 애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돼? 회수기간 어떻게 구해라? 투자된 돈을 수익으로 나누랬죠. 그럼 여기서 투자된 돈이 뭐고 수익이 뭔지만 찾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나와 있는 마이너스 값들이 뭐예요? 투자된 돈이에요. 현금 지출은 지금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나와 있는 마이너스가 투자된 돈이고, 밑에 있는 1년부터 5년까지 현금 흐름 합계라는 게 뭐예요? 5년 동안의 총 수입이에요. 그럼 1년치 수익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 5로 나누시면 되지, 왜 빼? 1년부터 5년까지의 현금 흐름 합계가 기간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A양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총? 1000. 그럼 1년에 얼마씩 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5로 나눠서.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1년부터 5년까지 현금 흐름 합계를 얼마로 나누면, 5년으로 나누면 그게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구해진 수익을 가지고 뭘 나누면, 현재 있는 그 투자된 돈을 나누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회수기간. 그럼 A양 같은 건 얼마 되는 거예요? 5,500, 그러니까 1000을 5로 나눠서 매년에 수입 얼마 나오니까? 200. 그럼 그 200으로 500을 나누니까 회수기간 몇 년? 2년 반. 그런 식으로 각각의 회수기간을 구해갖고 그 값이 어떤 애? 가장 짧은 애 찾으면 돼요. 근데 해설은 그렇게 안 했죠. 해설은 5년으로 안 나눴어. 그럼 거기 나와 있는 0.5니, 0.54니, 0.7이니 이거는 회수기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회수기간은 개념이 뭐였어요? 매년 버는 수입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건 회수기간이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구하려면 어떻게 해서 나눠야 돼요? 5로 일단 나눠서 매년의 수입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마이너스 값들을 나누면 돼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안 나왔긴 했는데 풀려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결과는 어차피 똑같죠. 왜냐면 똑같은 거를 다 5로 나눠야 되니까 그 5를 나눴으나 안 나눴으나 그 크기가 제일 작은 애는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회수기간이 되려면 5로 나눈 값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38, 39, 40은 38, 39, 42는 비율 분석법 문제예요. 비율 분석법. 그래서 38번 한번 봅니다. 38번.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선택은 일단 하셔야죠. 나는 이걸 다 외웠다.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읽으면서 풀어보고 계시고, 난 이거 외운 적 없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찍고 넘어가세요. 읽어봐야 답이 나오는 지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비율들을 구하는 식을 다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못 외우고 계시다면 읽어볼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하시면 돼. 1번. 대부 비율은 LTV잖아, LTV. 어떻게 구한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구하는 식 제대로 돼 있죠? 그래서 그 값이 높으면 그만큼 남의 돈을 많이 빌렸다는 얘기니까 돈을 못 갚을 때 회수하기가 그만큼 어렵죠. 그럼 1번은 당연히 맞는 거고. 2번 부채 비율은 뭐였어요? 대부 비율과 혼동하지 마시자고 그랬고 내 돈분의 남의 돈.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즉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입니다. 그럼 이것도 맞았고. 3번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 비율이다. 순두부로 외우시랬잖아요. 순두부. 그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가 아니라 누구만? 부채 서비스액만 몇 배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지워야 돼요? 영업경비 지우시면 돼. 계산식 물어보는 거니까. 4번 채무불이행률은 어떻게 알았어요? 세전값 만들려고 그랬죠. 세전값.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뭘 가지고 유효
총소득을 가지고 뭐하뭐를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못 갚을 확률을 찾는 겁니다. 그럼 얘는 돈을 못 갚을 확률이니까 그 값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낮은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5번. 총자산 회전율 누구에 역술했어요? 총소득 승수에 역술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해져? 총투자액 분의 총소득. 그럼 이 총투자액이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가치.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총소득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예요? 머릿속에 없어서 그래. 계산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찍고 넘어가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어. 그래서 계산식이 안 외워지면 찍어야 돼, 이거. 방법 없어요. 그리고 계산식을 다 외웠다고 해서 꼭 푼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뒤에 부분은 틀려도 상관없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42번 하나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음 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 찾으세요.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건 진짜 금액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그럼 이 문제 보자마자 1번에 있는 종합환원율, 2번에 있는 저당비율, 3번에 있는 자본회수기간, 4번에 있는 지분환원율, 5번에 있는 부채감당률 구하는 식이 생각나면 건드려 보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라? 찍고 넘어가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게 하나의 선택이죠, 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뭐가 주어졌고, 종합환원율하고 저당비율, 자본회수기간, 지분환원율, 부채감당률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런 문제 풀 때 꼼수가 나름대로 이제 좀 머리를 쓸 수 있는 게 1번에 있는 종합환원율과 3번에 있는 자본회수기간은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자본회수기간, 순소득승수. 그러면 종합환원율과 순소득승수는 무슨 관계다? 역술했잖아요. 그러면 종합환원율이 만약에 10%면 그거의 역수인 순소득승수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0. 그럼 두 개가 지금 아다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걸 응용을 하지. 그래서 1년 내내 외우시라고 해봤던 거고. 뭐 구해보래요? 종합환원율, 저당비율, 그 다음에 자본회수기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지분환원율, 그 다음에 부채감당률. 구하는 식 줄줄 나와야 돼요. 풀으려면. 아니면 어떻게 한다? 최대한 빨리 찍고 넘어가시라. 그래서 종합환원율 어떻게 구해요? 총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 저당비율 뭐예요? LTV니까 부동산 가치 분의 그걸 담보로 빌린 부채. 대출금을 알았고, 그 다음에 자본회수기간은 순소득 승수에 역술했죠?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순소득 분의 총투자액. 지분환원율은 세전 승수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분의 세전. 부채감당률은 순두부라고 그랬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눌까. 그럼 이 식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 값을 구하라며. 그럼 보기에서 주어진 값들로 이거 채워 넣어야죠, 뭘.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으니까 부동산에 값은 현금으로 6억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얼마에 샀다? 8억. 그럼 이 8억이 뭐예요? 총투자액이겠죠. 그럼 총투자액이 8억 여기에도 있고 부동산 가치도 결국 뭐예요? 총투자액이죠? 8억.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8억.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내 돈 실제로 들어간 건 얼마? 6억. 그럼 지분은 6억. 일단 거기까지가 다 그거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순영업소득은 2억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얘가 8천이에요, 8천? 그 위에 문제인가? 그럼 8천만 원. 그러면 얘도 8천만 원. 그럼 얘는 얼마 나온 거? 10%. 얘는 얼마 나와요? 10. 그래서 역수잖아. 그래서 얘는 맞았고 얘는 틀린 거고. 그 답은 금방 찾아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순영업소득이니까 8천.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또 저당 지불액. 그럼 이게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네. 그럼 부채 서비스액 3천만 원. 그 다음에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3억이 아니라 3천만 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이잖아요. 그럼 얼마? 5천만 원. 그럼 남은 게 이제 내가 얼마를 빌렸나만 남았죠. 그럼 이건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 8억 중에 내 돈 6억 들어갔으니까 빌린 돈 얼마? 2억.
그럼 얘는 4분의 1이니까 25% 나오는 거고, 얘는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겠죠, 뭘? 얘도 계산해보면 얼마 나올 테. 그래서 틀린 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푸는 방법은 그렇게. 그러니까 38번, 39번, 42번 세 문제를 풀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모든 비율들의 계산식을 외우고 있어야 푸는 문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금융론 문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